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오늘 어디를 쏘시나요? 저는 약간 좀 개별 좀 주의이기도 하고 또 반도체 섹터에도 같이 연동될 수 있고 또 삼성과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 네. E8라는 종목을 오늘 좀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어떤 이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가상 공간을 현실 세계에 거의 100%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메타버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이제 사업이 더 확대되면서 또 이제 다양한 또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또 생산 난이도가 크고 또 그리고 수율 문제 또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드는 어떤 이제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이제 상당 부분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수율 문제도 충분히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이 디지털 트윈 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GTC에서도 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로코웨이라는 기업과 디지털 트윈 관련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어떤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적용해서 또 이제 반도체 공정에 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E8 국내에서 더 유일한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레벨 3를 이제 공정에 도입했던 이력이 있는 E8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 소식과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시세가 좀 분출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 또 반도체 공정에 또 이제 디지털 트윈 레벨 5가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 도입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밝혔고 관련해서 E8와의 어떤 추가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또 이미 E8 같은 경우는 레벨 4와 레벨 5 관련된 국제 표준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좀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한 내년부터는 반도체 공정의 디지털 디지털 트윈을 본격적으로 구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EAT의 어떤 역할도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관련해서 공급계약 체결 관련된 얘기도 연내 안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된 선도 기업인 지금 이제 엔비디아부터 디지털 트윈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EAT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자, 일단 매수가는 지금 시간에서 좀 조정이 나와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여유 있게 18,300원을 매수가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부근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6,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8 이렇게 재료는 좋은데 참 신규주라는 부담감도 있고 맞아요. 네. 거래 대금이 참 기간을 비롯해서 서운합니다. 아직 네.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모가 2만 원을 이탈했는데 과연 이 공모가를 복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어떤 이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많은 어떤 생산 공정에서 또 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율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고 바로 공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어떤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뭐 디지털 트윈은 AI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자동화 공정의 가장 혁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 시점에 E8가 가장 이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주가 가격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약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차이 가장 많긴 한데요. 지금 이제 2월 말에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한 5월 23일은 돼야 이제 기간 확약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15일 차랑 또 한 달 차이 어떤 확약 물량은 충분히 좀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오보행이나 유씨는 당분간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격도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2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진 네.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충분하고 또 이제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기간 어떤 수요 예측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그리고 2만 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모가 어떤 상단의 어떤 그 상회하는 어떤 기록을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모가 위로는 안착을 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 신규 상장주에 또 그쵸. 수급이 쏠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EAT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의 어떤 반발 매수는 충분히 유입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에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아직 동반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하회한다? 그러면 네. 상당히 좀 메리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E8고요. E8 VS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매니저님, 여기에 디지털 트윈해서 라운피플 이삭 엔지니어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채팅창에는 여기가 웨이버스가 대장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웨이버스가 대장치고는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VS 라인에서 뺐는데 김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같이 오늘 얘기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논점의 같아요. 이제 포커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AI 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에 공정부터 해가지고 서비스 영역에까지 빠르게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도 AI가 이제 접목이 좀 되니까 신약 개발의 이제 비용이라든지 기간을 아주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주목받았던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설비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팹의 이제 가동의 그림을 미리 한번 그려보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이제 그대로 옮겨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이미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좀 해보고 그대로 이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이제 실패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본에 대한 이제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처럼 이렇게 크게 투자가 지금 진행되는 분야에서는 분명히 이제 E8 같은 이런 기업들의 네.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을 때는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2년, 3년 뒤를 이제 그리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성장 섹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논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심리만 빠르게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 아니 심지어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돼가지고 전선이라든지 뭐 예. 배전반 그리고 이제 원전 이런 기업들까지 심지어 이제 AI 관련된 AI.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E8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더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세 종목 중에서는 E8를 이제 네. 토픽 종목으로 이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고 다만 뭐 지금 우리 앵커님들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워낙 좀 빈약하고 네. 맞아요. 추세적인 흐름을 좀 타고 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요거까지만 조금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엔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고가 기준 12%대 수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수주 잔고가 네.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주가 이거 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K엔소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와 이제 SK 온 합작법인의 이제 드라이룸 관련된 이제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또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서 또 이제 클린룸 관련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액친 냉각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인 서브너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액친 냉각 관련된 솔루션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관련된 매출까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K엔솔의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4월 들어서 시장의 어떤 흔들림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K엔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 부근대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어떤 강력한 매수에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고 여전히 AI 반도체 열풍에 결국 액친 냉각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엔솔은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리뷰는 어떨까요? 이번엔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제약바이오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9일에 편입을 했던 GI 이노베이션이었고요. 보니까 전거래일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확인돼서 이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CPI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까? 뭐 추세 전환까지는 거래가 조금 이제 빈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시장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이 아주 좀 강하게 반등이 네. 좀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HLB,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차례차례 가격 회복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ACR 앞두고 주가가 뭐 급등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지난주부터 이미 충분한 선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CPI 지표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게 이제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만 미국 증시 잘 버텼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보면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네. 0.07% 하락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좀 오버슈팅이 나올까 봐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 부분만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이미 선조정을 받았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똑같은 악재 때문에 계속 똑같은 강도로 빠지지 않거든요. 계속 내성이 좀 생기면서 시장이 이제 방어력, 지지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좀 됐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진화 이노베이션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뭐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이제 구간이 저점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역시 오늘도 뭐 13,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하 이노베이션은 뭐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13,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약바이오 리뷰 김준호 매니저 포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월바이오 파마인데요. 이 손절가였던 32,000원 라인을 터치했습니다. 전 거래일에서. 네. 지금은 단기 바닥을 좀 잘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점 매수 전략도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억울하게 좀 제약바이오 하락과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그렇습니다. 나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올바이오 파마의 어떤 이제 후보 물질로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뮤노반트의 어떤 이제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관련된 IMVT 1402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관련된 로열티만 연간 거의 한 4천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팜의 어떤 기업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그 시가총액은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4조에서 5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후보 물질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뮤노반트가 평균적인 어떤 시가총액이 변동성은 나오지만 거의 7조에서 8조 정도를 평가본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3분의 1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올바이오파마가 최소 시가총액이 2조에서 2조 4천억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논리다 보니까 결국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의 어떤 시장 여파로의 어떤 주가 변동이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좀 저로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또 충분히 제약바이오 종목과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충분한 가격 조정은 나아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이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결국에 계속해서 좀 모아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맞춰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어디일까요? 아까 실적과 성장 다 가져가는 게 반도체와 방산이다 힌트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까? 네, 반도체 종목 하나 준비를 좀 해봤고요. 한미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좀 혼탁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난주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물가지표, FMC 의사록도 이제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옵션 만기일 그리고 내일 이제 금통위 이런 일정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금리와 관련된 민감도가 크게 좀 낮아질 수 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시장에 대한 이제 공포, 두려움을 이제 갖는 것보다는 옥석을 좀 잘 가려서 실적 시즌을 이제 저는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결국 믿을 건 뭐 실적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노공업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프로브, 뭐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실적 둔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 때는 서프라이즈한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뭐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리노공업을 이제 봐야 되는지 요 사진 한 장으로 저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봐요. 네. 워낙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제 이 포고핀 테스트 소켓을 이제 예.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상단에 이제 빨간색이 이제 실선을 한번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률 이제 추이를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을 팔면은 남는 게 이제 거의 50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이제 테스트 소켓을 제조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업계 시장 분위기를 보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또 어제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인텔이 가우스 3 이제 시제품을 공개를 좀 하면서 엔비디아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효율이 뭐 엔비디아의 H100에 비해서 2배가 이상 증가가 좀 됐고, 그리고 AI 처리하는 속도 역시도 1.5배 이상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들을 다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이제 AI 칩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리노공업이 이제 제조하고 있는 이런 이제 포고핀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CPU, GPU, NPU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확장이 좀 됐을 경우에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면 속된 말로 그냥 논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이제 반 정도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또 리노공업이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제 성장 추세로 진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3월 이후에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돋보이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방이 좀 탄탄하게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만 원 정도가 어찌 보면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이 더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이제 보고, 1분기 때 갤럭시 S24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고, 이제 2분기 때부터는 많은 디바이스로 이제 이게 확장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AP 쪽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상 리노공업이 지금 거의 절대 강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 호재가 나오고 있고, 주가는 이제 추세적으로 충분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종가 근처 25만 원 정도, 오늘 뭐 25만 원 아래로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이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0만 원, 손절 가격은 21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TSMC는 실적 호조로 다시 한번 AI를 기대해 볼 수 네.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또 CN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간의 희비가 교차하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이 향후간 필요합니까? 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나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죠. 이제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이제 좀 거쳤다. 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은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랐어요. 한 맞아요. 2% 가까이 또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AI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AI 반도체 이슈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엔비디아 주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거든요. 뭐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점에 있는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여전히 저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실적으로 보나 뭐 성장성으로 보나 뭐 빼놓을 수 없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진행된다면 1순위로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켓 관련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라인업들이 쫙 있습니다. 리노공업, ISC, TSE를 가지고 한번 VS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매니저님. 네, 저는 그 중에서 좀 ISC를 한번 꼽아 볼게요. 바로. 왜 웃으세요? 고민도 없이. 너무 고민도 없이 고민 그래서 예. 리노공업도 물론 좋은데 사실 이제 포고핀 방식과 이제 우리가 실리콘 러버 형태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실리콘 러버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고핀은 날카로운 핀 구조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단자의 어떤 손실 위험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고무 형태로 이제 그 면적이 접촉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단자의 어떤 손실 위험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또 사실상 지금 전기적 접촉 면적도 넓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포고형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어떤 핀 구조로 또 이제 개별로 어떤 이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단기 어떤 납기가 좀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금형 형태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체 주기도 더 빨라요. 그래서 사실상 AI 반도체 수요가 좀 확산되면서 오히려 좀 실리콘 러버 쪽이 이 어떤 이제 최종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는 좀 대량 양산과 또 그리고 교체 주기가 훨씬 더 빠른 ISC가 좀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실리콘 러버 쪽에서는 거의 87%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ISC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좀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또 최근에 또 AI 반도체 수혜로 최근 들어서 또 ISC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또 리노버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또 ISC도 또 가파른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는 한번 ISC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김준호 매니저의 선택은 ISC, 또 김영희 매니저는 또 리노공업을 얘기했으니까 이 두 가지들 한번 잘 비교해보고 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